가정폭력 피해 아동가정의 자립을 지원한 월드비전이 피해 아동가정의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도시에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시선교가 세계선교의 축약판이라 불리며 향후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으로 영혼의 회복을 돕는 신간 3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피해자 지원단체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가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세계 선교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전엔 가정폭력이 가정사의 일부로 인식돼 남의 가정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걸 오히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몇 년 새 가정폭력의 위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드비전이 가정폭력 아동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 논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로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21만 8천여 건, 접수된 사건만 하루 평균 약 600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심리치료나 보호시설 같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피해 가정의 회복을 돕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월드비전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와 협력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가정의 자립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월드비전은 최근 성과를 돌아보고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을 하고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데 예산을 많이 쏟지만은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날 포럼을 공동 주관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동이 직접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가정폭력 현장에 노출된다면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되었고 얼마 전 6월 22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바로 현장에서 학대임을 인식하고 빨리 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보호하는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누구야 미안해라고 내 감정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월드비전의 사업은 피해 쉼터 지원 이후에 주거비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 가정의 자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원 이후 대부분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과 같은 주거안정지원금, 그리고 필수 가정과 가구를 지원을 해서 쉼터에 퇴소하셨을 때 최소한 지붕이 있고 창문이 있는 안식처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 진단비와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유지태 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 홍보에도 참여한 그는 10년 이상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가정 지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라는 게 참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노출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는 정말 오래갑니다.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인식제도와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대부분 직접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발제자들은 피해 가정과 아동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각 부처 간의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도시는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6%가 도시에 살고 있고 뉴욕 등 대도시의 경우 평균 200여 개가 넘는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국에서 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주를 이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다방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에서의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의 중요 과제와 이슈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세계 선교의 축약판이라 불리는 도시 선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도시 선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집결지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문화권 선교를 총칭합니다. 도시 내 자국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시 전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타민족, 타언어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전도는 자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국내외에서 도시 선교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측은 도시 선교가 1900년대 초창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겪었던 영국의 런던에서 1935년도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정착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창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플랫폼 선교다. 다국적 유동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복음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선교 전략지로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엔 한 해 1,7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국제도시 선교회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는 187개 언어를 쓰는 약 400개 민족이 있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 된 셈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도시 선교는 이주민과 미전도 종족 선교 모두 가능한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군중 속의 고독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도시 안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병들어 있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갈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 선교가 정말 엄청난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선교는 거리에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7개국 12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제도시선교회는 도시 선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복음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로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과 계층별로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도시 선교를 감당할 교회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에 맞는 리더십들, 또 정치들은 혹은 예술과 음악인들은 그들의 세계에 맞는 전략과 방법으로 전도하고 그들이 소속된 계층을 직접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한국 선교에서 도시 선교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풍족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많은 이들의 삶이 각박해지는 요즘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제일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은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얻는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사랑합니다는 매일 읽을 수 있는 365개의 주옥 같은 사랑 잠언이 추덕영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과 어우러져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자는 내 안에 가득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려고 하니 세 단어가 전부였다. 사랑, 믿음, 소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선행조차 헛수고라 말합니다. 그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숨을 쉴 수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며 짧은 인생 사랑하는 데만 마음 쓰며 살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목사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는 뇌종양으로 만 7살 딸을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떠나보낸 저자의 애도 일기입니다. 저자는 죽음이 사랑이 되는 신비를 온몸으로 깨달으며 이 책을 통해 울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책은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 울음조차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주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는 사랑으로 장벽을 넘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장벽이나 다름이 있어도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사랑으로 38선을 넘어 북한을 품습니다. 책에는 지난 2007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13년간 가족과 북한에서 살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했던 윤상혁 교수의 삶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최초로 평양의대에서 의학학사 학위를 받은 평양의대 회복기과 윤상현 교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 땅에서 화평의 도구로 일한 저자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벅찬 울림을 선사합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를 반대하는 단체 엑소더스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JMS 정명석 교주를 조속히 소환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엑소더스는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정 씨의 성범죄 사실을 고소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으며 JMS 신도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충남경찰청은 성폭행 피해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JMS 교도였던 여성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명석 교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TV가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세계 선교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해외 동포와 함께 국내외 복음 전파를 위한 다문화 가정 섬김과 세계 한인교회 연합, 해외 동포 후원 사역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정보통신위원회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IT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래 목회 패러다임 메타버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에 적응하지 못했던 교회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강사로는 백석대학교 첨단 IT학부 백순화 교수가 메타버스 소개와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신장환 교수가 상용화된 메타버스 체험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영상 예배를 위한 저작권 교육과 시스템 구축 방법도 소개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GPS 3기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굿피플 서포터즈의 약자인 GPS는 그간 우리 주변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GPS 3기 서포터즈는 총 33명의 대학생이 선발됐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구를 위한 캠페인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며 안보를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독자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6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5월 금통위 이후 물가 상승의 압력과 성장 둔화 우려가 모두 커졌지만 한은은 여전히 물가 상승 부담을 더 지배적 위험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최종 기준금리가 2.75%가 될 거란 기존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2.4도로 6월 평균 기온으로는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는 게 6일 기상청 기후 분석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평균 기온이 오른 건 월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마구 불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워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전문가 TF 운영, 정부 합동 전력설비 특별 점검 등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2만 명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9,371명 늘었으며 이는 지난 5월 25일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43만 3천여 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BTV 월드와이드입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총리가 자국 경제가 파산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AFP-통신과 스리랑카 언론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연료와 식품, 의약품의 극심한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곤경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는 IMF와 협상해서 30억 달러,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등 40여 개 나라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재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복원을 위한 7대 원칙을 담은 루가노 선언에서입니다. 선언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회의에 참석한 40여 개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투자은행 등이 서명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 복원에 전 사회가 참여하며 민간 기업을 결속시키고 탄소 중립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되 관리는 디지털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일본에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로 인해 열사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일본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일본 열도 전역에서 15,600여 명이 열사병으로 인해 구급 이송됐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구급 이송은 지난달 말부터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특히 많았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감찰 의무원은 이달 3일까지 도쿄 내에서 사망한 52명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유명 관광지인 돌로미티 산맥 마르몰라다 빙하가 섭씨 40도에 이르는 폭염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 마르몰라다 빙하가 붕괴되면서 인근에 있던 다수의 등반객을 덮쳤고 이로 인해 최소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지맥인 돌로미티는 수려한 산세를 가진 산악지대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최근 몇 년간 빙하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에서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지속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2도, 대전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30도, 제주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엔데믹 시대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도시는 세계 선교가 가능한 선교적 전략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안에 도시 선교에 대한 한층 더 발전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 안의 영적 결핍이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